안녕하세요. 지영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기지 디스크라는 주제로 사람을 이해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질은 선천적 특성과 또한 후천적인 특성이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질을 알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네 가지의 주도형의 T형, 신중형의 C형, I형의 안정형의 S형 네 가지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질이고 또한 좋은 툴입니다. 여러분들 연극이나 드라마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하고 싶거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배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사교형의 I형의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이 사교형의 사람은 되게 활발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주목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것이 될 때 되게 행복해하죠. 그래서 배우를 선택했을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관객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되게 안정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편안하게 있고 무리하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작가를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글을 쓰거나 또한 뭐를 표현하는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를 선택했을 거고, 마지막으로 감독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주도형의 D형의 사람이죠. 리드해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 방식대로 하는 주도형의 사람일 겁니다. 간단한 검사지만 또 재미로 한 거지만 나중에는 이 검사를 테스트 해본다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특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했습니까? 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우드 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감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우리 디지디스크와 좀 연결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I형의 사람은 있죠. 이 사람들은 되게 기뻐합니다. 재밌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I형의 사람들은 특징은 기뻐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D형의 사람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 표현들은 어떤 분노나 화들이 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치라고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만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되게 정확하고 자기 할 말게 하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죠. S형의 안정형을 굳이 소심이라고 했는데 꼭 소심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도 어쨌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거를 좋아하는 우리 S형의 안정형의 사람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기질 디스크, T 디스크, 기질 행동 유형 제가 얘기를 했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사실은 이 I의 사교형의 기질에서는 다혈질, D 주도형은 담즙질, C 신중형은 우울질, S의 안정형은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질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썼고 디스크라는 것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주도 사교 안정형을 사용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사실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2000년대 히포크라테스부터 만들어진 그 점액, 우울, 담즙은 좀 현대인의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언어라고 보여져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겠지만 그 단어보다는 제가 사교형이냐 주도형이냐 안정형이냐 신중형이나 또 D냐 I냐 S냐 C냐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영어 이니셜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I형이다 이러면 사교형의 사람 다혈이겠죠. 그 다음에 주도형이다 담즙이고, 신중형은 C, S, 그래서 D, C, S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기질 디스크, 이 말은 무엇이냐? 한 개인의 행동에는 기질의 유전적 특성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툴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인간에게 다 있어요.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기질이 하나, 보조 기질이 하나, 그것이 도적으로 한 사람의 일생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질 디스크라는 이 기질을 왜 알아야 하냐면
일단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좋은 부모도 될 수 있고요. 좋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하는 멋진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의 유형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외향인가 내향인가, 빠른 사람인가 차분한 사람인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활발하네, 말을 많이 하네, 사교형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한 사람이야, 강하네, 활발한 것 같은데 강하게 말을 하구나, 주도형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이해해야 하고요. C의 사람들은 되게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을 답이 안 오르면 좀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되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C의 사람들은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무시한 건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S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을 싫어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거나 자기 좀 하지 않죠. 미성적이고 차분한 사람들, 파악했을 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도와주며, 시작은 그러므로 그림을 그린 것은 히포크라테스로 보고 있죠.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이 기질에 대해서 현대 기질에 대해서 정리를 거의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을 정립을 했었습니다. 에마뉴엘 칸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유럽의 기질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고전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기질을 지금의 말로 갈레노스가 만들었다면, 칸트는 유럽에 보급하면서 범주론 기질론을 만듭니다. 빌헤름 본트는 이 기질 디스크, 기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질의 이론적 체계를 만든, 히포크라테스는 기질 4개를 말했다면 빌헤름 본트는 이것이 정서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를 통해서 기질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차원적 기질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융과 아들러는 다 정신분석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넣냐면, 융의 그 MBTI 보게 되면 외향이냐 나오죠. 아들러도 기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현대 왔을 때는 윌리엄 M.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고요. 재미있게도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분이시죠. 이분이 이 기질을 통해서 디스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를라는 그 기질을 만듭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기질을 가지고 와서 디스크라는 좀 현대에 맞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현년대에 그 잔 가이어가 국제 디스크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디스크는 발전해 갔고, 기질은 그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화이트가 기독교에 접목해서 신앙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기질을 가르치며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접목을 합니다. 그러다가 팀 라예히라는 분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팀 라예히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크게 부흥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기질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발전을 했고요. 한국은 기질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제 기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만, 최초라고 할 수 있다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사용할 때, 교육할 때 기질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신혜라 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집사부일체에서 그 멤버들의 기질을 검사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질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좀 선천적 특성이라면 후천적인 걸 강조해요. 통합을 해서 제가 기질 디스크라고 를 정립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할 건데, 그래서 이 기질의 역사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질은 자신의 유형으로 사람을 봐요. 다시 말해서 나처럼 상대방을 생각해요. 나는 좀 남을 참고 조용한데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각해요.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미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질적 특성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때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기지 디스크에 대한 서론적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도 시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